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화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먼저 미국 증시 PIMS.com 통해서 결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236포인트 0.58% 상승 마감했고, 자, 나스닥 지수는 8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1.39% 상승 마감했고, 특히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오늘 기술주 상승을 이끌었죠. S&P 500 지수 0.97% 상승 마감했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도 1.22%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남아있는 일정은 이제 미국 CPI는 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자, 잭슨홀 심포지엄,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이번 주에 이제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오늘 미국 증시 어떤 상승을 좀 보인 거 아니겠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 다음 주 실적 발표 있지 않습니까? 실적 발표 앞두고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매수 등급 매수 추천했죠. 목표가는 135달러. 자, 그리고 9월 지금 이 추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FOMC 회의, 그 다음에 바이오 이슈로는 유럽 임상 종양학회 에스모가 있죠. 자, 이런 일정도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항상 제가 지금 2019년부터 횟수로 한 5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빠지지 않는 게 일주일에 반드시 이런 일정을 여러분에게 꼬박꼬박 제시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이 일정만 알아도, 그러니까 일정이란 게 이제 이번 주 한 달, 그 다음에 적어도 한 3개월 정도의 어떤 중요 경제상의 일정, 그 다음에 기업의 일정을 꿰차고 있으면 그걸 참고해서 대응해도 상당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합니다. 자, 나스닥이 8거래일째 상승했고요. 연준이 금리 인하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는 기대감이죠, 기대감. 기대감이 상승했다. 엔비디아, 테슬라가 기술주 상승을 주도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경제 연착륙에 대한 확신이 커지면서 9월에 이제 금리를 인하할지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인하할 건가? 25bp냐, 50bp냐 이거란 얘기죠. 이 파이퍼 샌들러의 크레이그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투자자들은 이제 걱정의 벽을 타고 이제 주식이 이번에 이제 안도랠리를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잭슨홀 이제 이번 주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연준의 코멘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이 이제 통합되고 있다. 뭐 그런 표현을 좀 썼는데, 요게 이제 시장을 대변하는 표현이라 볼 수 있겠죠. 요거요. 이제 이 시장 참여자들, 트레이더들은 이제 이 주식시장의 랠리를 더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금리 인상 신호를 더 필요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십시오. 좀 더 많은 좀 내용이 담긴 파월의 톤, 연설, 이 센티멘트를, 시장의 어떤 상승에 대한 센티멘트를 유지할 수 있는 주요 핵심이다 이거죠. 특히 이제 금요일 날 이 옵션 시장에서 한 1% 이상의 어떤 변동성도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메시지가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뭐 이게 가까워지게 되면 또 경각음이 나올까요? 여하튼 간에. 그리고 이제 요게 끝나게 되면 계속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9월 초에 발표되는 8월 고용보고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내용도 그래요. 이 내용도. 자, 8월 고용보고서가 시장을 실질적인 어떤 시장의
테스트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7월 달에 좀 좋지 않은 부진한 그런 고용을 이 반절시킬 만한 강력한 어떤 고용보고서가 나와준다면 어떤 지금 이제 성장 위험이, 성장 리스크가 좀 가라앉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또 약한 이 고용보고서가 좀 나오게 되면 또 성장에 대한 어떤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즉 9월 초에 발표되는 8월 고용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일정상 보게 되면 오늘 상승했지 않습니까? 뭘로 상승했습니까?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파월 연설의장이 뭐 금리에 대한 어떤 시장의 우호적인 발언 기대감. 그러나 시장은 이게 끝나게 되면은 9월 초 고용보고서, 그리고 이제 고용보고서 끝나면 우리는 또 추석이지 않습니까? 매년 추석 앞두고 시장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이제 추석 그 기간 때 FOMC 회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은 한 50bp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시장 어떤 상승의 충족을 해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 오늘 4.15포인트 올랐습니다. 아주 좋죠? 어제 우리 시장 원달러 환율 하락, 워낙 강세, 이런 영향 때문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등 대부분의 시총 상위 수출주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좀 밋밋한 전강 후약에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행히도 오늘 미국 시장 상승했고, 그다음에 이제 야간 선물 지수도 4.15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오늘 뭐 1% 정도 상승해야겠죠. 상승 출발해야겠죠. 자, 원달러 환율은 1334원으로 어제 우리 시장은 끝났고, 오늘 랜드F는 1330원입니다. 어제 환율이 하락하면서 이게 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 나왔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자 이 시간 통해서 NDF 환율 1334원대였죠. 오늘은 또 1330원이니까 더 좀 밀릴 수 있다는 점, 워낙 강세가 더 이어지고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자, 미국은 이제 반도체 ETF 올랐네요. VIX는 하락했고요. WTI 원유 선물은 배럴당 74.52달러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국채는 3.86이고요. 자, S&P 500 매물 보면 엔비디아와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반도체에서는 엔비디아와 AMD가 주도를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골드만삭스에서 매수 등급 매수천했죠. 목표가 135달러.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매력적이다. 그럼 AMD는 왜 올랐냐? 서버 제조업체인 ZT 시스템즈를 49억 달러에 인수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왜 인수하느냐? 여기죠. 챌린지 투 엔비디아. 엔비디아에 이제 도전하게 해서 시장 점유율을 좀 뺏어오려고 이런 걸로 이제 AMD도 올랐다, 동반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약보합이었고요. 구글이 2% 상승했습니다. 일단 뭐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만 이제 눈에 확 띄는 거죠. 자, 엔비디아 주가 보시죠.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제 뭐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지난 6월 20일 고점을 돌파할 것이냐. 28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29일 날 새벽 6시, 대략 한 5시 끝나서 한 새벽 대여섯 시에 그 실적 기대감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140.76달러를 넘어설 것이냐, 아니면은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135달러 정도에 이르고 이제 조정을 좀 주춤할 것이냐, 중요한 이슈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테슬라가 3%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도 저는 뭐 일정 매매로 좀 대응하는 게 좀 좋다고 좀 보여집니다. 잠깐만요. 여기 기사가 나왔네요. 트럼프 집권 시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 고려. 트럼프.
트럼프 집권 시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 고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전기차 2차전지 업체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중요한 일정이 10월 달에 로보택시 출시, 지난 뭐 이제 8월 달에 출시하려고 하는 거, 지연된 거, 그런 이벤트.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이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의 소매 판매 발표할 때 왜 테슬라나 이런 종목이 올랐냐. 네. 그때 이제 소매 판매에서 차지하는 자동차 판매 부분이 상당히 좀 개선됐었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가장 1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차량에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으로 좀 부각됐고, 그런저런 영향이 이제 함께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다음 주에 발표될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핵심 추천 종목으로 포함시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특히 뭐 중요한 건 다음 주 이제 실적 발표에서 왜 블랙엘 프로세서 B100 제품군에 대한 이게 지금 출시가 좀 지연될 것이라고 이전에 얘기가 나왔었죠. 왜 그런지, 그 내용이 뭔지, 그런 부분이 또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엔비디아의 단기 또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 감안을 하셔야겠죠. 자, 고객 안내사항은 뭐냐? 이겁니다. 제 고객이 되시는 겁니다. 제가 유안타증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으로서 저에게 어떤 코멘트, 그리고 저희 뭐 증권사에 있기 때문에 고객관리상 종목을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저한테 전화 주시게 되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요즘 이제 이 강남 고액 자산가들, 특히 이제 주식, 그러니까 자산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자기가 실제 이제 주식시장, 미국 주식, 뭐 한국 주식을 실제 매매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른바 랩 어카운트 있죠. 그러니까 랩 어카운트라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 자산 운용사 중에 잘하는, 상당히 좀 수익률이 괜찮은, 그 다음에 그들만의 확실한 투자 철학이 있는데 그런 데다가 이게 투자하는 랩 어카운트에 투자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괜찮은 성과가 좀 나오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나누는 거죠. 직접 투자, 그다음에 간접 투자는 뭐 이 펀드보다는, 펀드도 뭐 잘 좋은 데도 있겠지만 전 뭐 개인적으로 랩 어카운트 중에서 좀 잘하는데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배분하는 것도 잘 좀 고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저런 주식 시장에 관련된 그런 내용, 제 고객이 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안내사항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메일 주소는 여기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나오죠. 메일 주소 뭐 이제 다 아시라 봅니다만 여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로 한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고객이 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죠. 자, 원달러 환율이 어제 1330원대로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오늘은 이제 1330원이 될 겁니다. 5개월 만에 최저치.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하락하면서 달러화는 약세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만 그런 거냐? 지금 보면 달러 인덱스도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달러화에 대한 6개국 통화도 강세란 얘기예요. 달러화만 약세란 얘기입니다. 약세란 얘기예요. 이제 그런 현상이 왜 그러냐? 뭐 미국 경기 침체 공포의 완화, 뭐 금리 인하 기정 사실화에 따른 이제 급격한 달러화 청산 움직임이 아니냐? 아니면 뭐 최근 뭐 조선주 강세에 따라서 뭐 그런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하튼간에 어제 장에서는 또 환율이 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됐죠. 여하튼간에 급등락 자체가, 이 변동성 자체가 항상 좋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쉬운 건 그런 거죠. 미국 시장은
핵심 종목은 다 V자형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초기 하락 다 만회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애플, 뭐 엔비디아가 시총 2위까지 다시 올라왔네요. 마이크로소프트 다 반등주였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다른 주식들도 반등을 보여주는데 좀 아쉽죠. 항상 볼 때 좀 아쉽습니다. 뭐 떨어지는 것은 더 빠진 거고, 네, 오르는 것은 덜 오르고 말이죠. 좀 올라갈 것 같으면 환율이 뭐 올라서 빠지고, 환율이 또 내려간다고 빠지고, 참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장에서 외국인들은 선물은 대거 순매수, 네, 현물은 이제 팔았죠. 뭘 팔았냐? 삼성전자 6거래일 만에 네, 1150억 순매도 나왔죠. SK하이닉스도 순매도 나왔고요. 자, 오늘 장은 뭐 상승 출발하겠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AMD가 이제 상승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주는 엔비디아라고 그랬죠. 엔비디아의 국내 수혜주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뭐 삼성전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상승 출발하는데 오늘 장 우리 시장은 또 상승세가 유지될지 그건 또 별개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뭐 주식 얘기는 쭉 이렇게 되겠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그다음에 현대차나 기아 이런 이제 자동차 술주가 좀 조정받으니까 대형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죠. 동아에스티, 유한양의 리가켄바이오. 그다음에 네, 보툴리움 톡스, 보톡스 관련주인 뭐 대웅제이나 휴이젤 같은 경우는 어제에서 상승이 좀 좋았습니다. 테마는 엠폭스 다 상승 출발해서 음봉납니다. 뭐 전기차 화재 관련 어제는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순환매가 돌았는데 연속성이 있을지는 네, 물음표를 찍고 싶고요. 8월 말 9월 초에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 종합대책 있을 예정이죠. 자, 특징주 보시죠. 엠폭스 관련주, 코로나19 재유행 관련 뭐 그런 종목군들 테마로 나와 있네요. 아, 코로나19가 또 이 마스크를 참 이 무더운 날씨에 참 쓰자니 답답하고 안 쓰자니 코로나19 때문에 그러하고 말이죠. 건강은 본인이 잘 지켜야 됩니다. 자기 건강은. 네, 어제장 외국인 순매매 종목들 볼까요? 어제 외국인은 삼성전자, 한국가스공사,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를 순매도했죠. 기관도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수출주 위주로 순매도를 보였죠. 반면에 이제 외국인 순매수는 현대차, KB금융, 현대중공업, 조선주 순매수, 밸류업과 금융주, 기관도 금융주 위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리가켄바이오, 기관은 뭐 실리콘투, ST팜, 리가캠, 바이오 헬스케어가 좀 많이 포진되어 있죠. 하루하루 항상 좀 변동되기 때문에 어제 뭐 강했던 종목이 계속 강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고 큰 그림상 외국인들 순매수가 큰 거, 계속 이어진 거 이런 게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개별주 시간에서 좀 움직이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일신바이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시간에서 강세를 좀 보였네요. 자, 오늘 일정은 이제 8월 20일이죠. 자, 이런 두 개 기업이 오늘 또 신규 상장합니다. 동해 석유시추 정책 토론회가 좀 예정돼 있고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 8월 20일자 건강한 그리고 성공 투자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